외국인과 기관의 선택 시간입니다. 과연 수급 주체들은 어떤 종목을 매수했는지 확인하면서 저희가 따라서 사볼지 말지 그에 대한 전략까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6개의 종목으로 압축을 해봤는데요. 어떤 종목일지 열어보겠습니다. 외국인의 폭풍 매도가 멈춘 가운데 오늘 유난히도 많이 매수하는 섹터는 반도체입니다. 보시다시피 삼성전기, HPSP, 주성엔지니어링, 테크윈까지 4종목이 반도체주로 확인되고 있고요. 삼성전기는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러브콜을 받고 있는 가운데 HPSP 역시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기관은 9거래일 연속해서 사자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반도체를 외국인과 기관이 많이 사고 있긴 한데요. 그 다음 타자로 로봇주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에 대한 사랑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셀트리온이 다케다제와 관련해서 오늘 매각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한 수익도 대단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기관이 3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주성 엔지니어링을 비롯해서 테크잉의 경우에는 기관 쪽에서 7거래일 연속 매수세 유입되고 있습니다. 자, 이들 종목들의 현재 주가 흐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기의 경우에는 오늘 세계 최고 용량의 MLCC를 개발했다는 소식을 전했죠.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 들어오는 가운데 주가 5%대 강세 시현하고 있고요. 테크윙이 10%로 가장 탄력이 좋은 상황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3%, 주성 엔지니어링도 6%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종목 수급을 확인을 해봤는데 이 두 분 모시고 구체적인 전략을 좀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인베이스 자문의 인성익 고문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의 수급이 쏠리는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전략을 세워볼지 조금 더 압축을 해봤습니다. 두 종목 보시죠. HPSP와 레인보우 로보틱스인데요. HPSP 최근 주가 흐름도 괜찮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오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신일섭 소장님의 한 줄 평부터 열어볼게요. 메모리도 비메모리처럼 흘러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메모리 반도체 회복으로 HPSP 실적이 꽤나 회복할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는 만큼 저희도 한번 따라가 봐도 될까요? 네, HPSP 2달 동안 쉬었기 때문에 이제 다시 갈 지금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되고요. 비메모리는 3나노, 2나노, 1나노, 0. 몇 나노 얘기까지 나오고 있죠. 메모리 반도체는 D램하고 낸드 플래시에서 D램도 지금 1A로 진입하고 있고요. 그리고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200단, 300단, 나중에 1000단까지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걸 고단화라고 하고 반도체 D램은 미세화라고 하겠죠. 근데 1A는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서로 합의해서 19나노부터 20나노를 깨고 19나노부터 됐을 때 어차피 우리 셋이서 삼국지니까 굳이 여기서 1짜리 경쟁을 해가지고 피 터지게 싸우지 말자고 해서 1X, 1Y, 1Z, 그다음에 1A, 1B, 1C로 나가기로 했어요. 그래서 1X, Y, Z, 그다음에 A로 나가고 있는데 이제 A부터 BC로 나가게 되면은 이제 D램도 10나노 밑으로 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뭐 거기서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삐딱하게 나오면서 그거를 1알파, 베타, 세타로 하긴 했지만 결국 똑같은 겁니다. 장난질 치는 것이고 어쨌든 간에 1알파, 베타, 세타 다음에 그 다음 단계 그리고 원래 하기로 한 XYZ 다음에 A가 다 10나노대로 진입한다. 이제 이 비메모리 반도체가 2나노, 1나노 가버리면은 메모리 반도체도 10나노 깨고 이제 9, 8, 7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는 이제 저기 싸움이죠. 숫자 낮추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비메모리도 1.8, 1.7 막 0점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옛날처럼 20나노에서 10 막 이렇게 갈 수가 없으니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뭐가 중요하냐면 실수하지 않는 게 중요하죠. 비슷한 스펙의 장수끼리 붙었는데 칼날을 날카롭게 다루는 대장간의 실력은 끝난 거예요. 칼날은 둘 다 날카로워요. 이제는 거기서 이제 초식이 누가 실수를 안 하느냐.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 불량률을 줄이기 위해서 이 어닐링 장비가 필요한 것이고 이 어닐링 장비에서 HPSP가 고압수 어닐링에서 단독이기 때문에 지금 이 TSMC 위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기 그다음 메모리 쪽으로 지금 가는 지금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웨이퍼 표면 연마부터 산화, 노광, 식각, 확산 그다음에 증착 가기 전에 어닐링이 원래 8대 공정도 아니죠. 생소하죠. 그냥 하이브리드 공정이에요. 확산은 이제 그걸 깔아주는 거죠. 식각까지 하면 저기 뭐 오래 얘기할 시간 없는데 자기 얼굴이 그려진 피자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은 그 피자에다가 파는 도우에다가 노광으로 빛으로 회로를 싸가지고 얼굴을 입힌 다음에 식각으로 필요 없는 것을 깎아냈죠. 그 다음에 위에 모짜렐라 치즈를 뿌리기 직전에 모짜렐라 치즈 잘 뿌려지기
뿌려지게 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무슨 꿀 같은 걸 바른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꿀 같은 거 바른 데다가 모짜렐라 치즈를 바르는 거죠. 근데 그 뿌리기 바로 그 직전에 이 그 꿀이 발라져 있는 게 울퉁불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대한 펴야지 모짜렐라 치즈가 쫙 붙을 거 아니에요. 그게 어닐링이에요. 네. 그 고압 수소 어닐링이라는 고압을 이용한 수소 어닐링이라는 건데 레이저 어닐링 장비랑은 또 다른 부분이죠. 어쨌든 고압 수소 어닐링은 HPSP가 단독이고 예스티가 있지만 특허 부분에 장벽에 막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계속해서 그 지위를 누려가리라 생각이 되고요. 2달 동안 쉬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타이밍도 좋다. 알겠습니다. 기술적 타이밍도 좋고 영위하고 있는 사업도 긍정적이다. 구체적인 설명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인성익 고문님은 어떤 의견이실지 HPSP에 대한 한 줄 평 보겠습니다. 반도체 전공정 관련주 가운데 최선호주로 부각되고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전공정 관련주들 보면 뭐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원익 IPS, 뭐 유진테크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 종목이 최선호주로 떠오르는 이유 어떤 게 있을까요? 글쎄요, 기관 리포트에서 일단 그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네. 하고 있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어닐링 담금질이에요. 이게 담금질하는 거 그러니까 온도를 높였다가 식혀가지고 네. 이제 계속 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게 이제 고압 수소를 이용하는 과정인데 이 회사가 일단 실적이 너무 좋아요. 작년에도 좋았고 재작년에도 좋았고 올해도 또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작년 말까지만 해도 아마 그 대장주 역할을 톡톡히 이제 하면서 상승을 했는데 갑자기 반도체가 올해 초부터 그냥 밀리면서 그냥 여지없이 지금 하락을 했다가 오늘 좀 상승을 좀 많이 하고 거래량이 좀 터진 게 좀 부담스럽긴 한데 400만 주 이 거래량이 많은가? 11월 제 기억으로는 11월 말쯤에 한번 800만 주를 넘은 적도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정도 거래량 지금 다 부담스럽기 때문에 일단 사고 파는 것들이 같이 얽히면서 수급에 의해서 지금 거래량이 늘어난 거라면은 상승 쪽 웬만큼 바닥 다지면서 오늘 기술적으로 좀 상승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61평선을 딱 마주치면서 어제부터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이 정도 거래량은 상승 부분에서는 크게 부담 갖지는 않는다. 이 거래량이 피크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 그리고 최근에 이게 외국인 이제 매수 종목으로 들어가긴 했는데 오늘도 한 25만 주 매수를 하고 어제도 한 12만 5천 주 매수를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기관 매수 종목으로 분류하는 게 맞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기관이 오늘도 좀 매수를 하지만 9일 연속해서 거의 45만 주 매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관이 매수하면서 상승을 했고 외국인이 매수하면서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기관 외국인 공이 매수한다면은 아마 최근에 리포트 나온 게 뭐 목표가를 한 5만 8천 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현재 가격대라면 충분히 승산 있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바라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HPSP 첫 종목이었는데요. 정리해 볼까요? 팻말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는 따로 사봐도 되는지 알려주시죠. 두 분 다 지금 자리도 괜찮다라는 의미에서 매수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은 어떨까요? 오늘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좀 몰리고 있는 상황임에도 로봇주 가운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러브콜을 받고 있습니다. 신일섭 소장님의 한 줄 평 열어볼게요. 원래 내가 키는 더 컸다라고 남겨주셨는데 누구보다 컸다라는 건지도 궁금하고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작년 9월에 24만 원까지 올랐다 지금은 좀 내려오고 횡보하고 있어요. 이런 이유 뭐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그 전설적인 장동건 씨와 유호정 씨의 화장실 씬이죠. 내가 원래 뭘까요? 키는 더 컸다 아이가 뒤에는 비속어로 안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뭐 두산 로보틱스보다 키가 더 컸었죠. 원래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대장이었는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한다고 하면서 두산이라는 지주회사가 떴다가 두산 지주회사 급락하고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하자 급등을 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죽었죠. 근데 키는 더 컸다 하는 게 처음에 원래 이 시장에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지 않았을 때는 왕이었거든요. 근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되자 글로 수급이 다 쏠려버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떨어졌으나 지금은 더욱더 강합니다. 횡보하고 있는 부분이. 그래서 다시 지금 시작이 된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지 않을까. 지금 어디까지 갔죠? T 로보틱스, 에브리봇 이런 거 다 어디예요? 협동 로봇 아니잖아요. 그렇죠? 두산 로보틱스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약하니까 4등인 뉴로메카가 가고 걔는 4등이에요. 협동 로봇 시장에서. 그리고 아예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T로보틱스라는 공장에서 활약하는 애가 가고 에브리봇은 청소 로봇이에요. 그런 데까지 갔죠. 그런데 결국에는 대장인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움직이는 이 타이밍이 또 온단 말이에요. 로봇이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번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다시 왕좌를 차지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죠? 니가 가라 하와이 두산 로보틱스한테 한 방 날리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번에는 박스권 돌파를 하면 신고가를 두산 로보틱스보다 먼저 갈 가능성이 보입니다.
두산 로보틱스보다 신고가를 먼저 갈 가능성이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다라는 긍정적인 판단을 해주셨고요. 인성익 고문님은 그럼 어떤 의견이실지 역시 한 줄 평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인간형 이족 보행 휴보 로봇을 포인트로 짚어주셨는데 사실 레인보우 로보틱스 하면 삼성이 찜한 기업이다라는 이미지 굉장히 강했잖아요. 다시 한번 점프업 할 수 있을까요? 예,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요. 네. 로봇주가 좀 잠시 쉬어가는 마당에서 이제 다른 여러 가지로 다른 테마의 로봇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이게 뭐 대장주 역할을 분명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로봇 그러면은 이제 그 우리 휴보라고 이종 로봇 그러니까 두 발로 걷는 로봇이 맞아요, 사람처럼. 최초였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로봇이라는 것이 저런 거구나라고 했고, 예, 한국과학기술은 연구원들이 이제 벤처기업으로 만든 회사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뭐 기존의 단단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매수 주체가 좀 없다는 거예요. 오늘은 뭐 외국인 매수 주체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렇게 큰 양은 아니고 기관도 그렇게 최근에는 매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쪽으로 지금 다른 이제 섹터나 그런 쪽으로 넘어간 로봇에서는 이게 신경을 안 쓰는데 아무래도 지금 차트 자체가 지금 62동 평균선을 꾸준히 지금 지키면서 올라가는 상황인데 급등은 할 것 같지 않아요. 왜냐하면 거래량이 지금 워낙 좀 딸리기 때문에 네. 급등 갈 것 같지는 않은데 이 종목도 서서히 움직이다가 어느 한순간에 최근에 보면 어느 한순간에 움직이잖아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종목이기 때문에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팻말로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저희 뭐 수량이 많진 않지만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이 현 시점에서 사봐도 괜찮을지 궁금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두 분 다 오해 의견으로 매수 일치가 됐습니다. 외국인 수급 들어오는 두 종목을 확인했고요. 이번에는 기관 쪽에서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우리는 따라 사봐도 될지 정리 도와드릴게요. 두 종목으로 압축했는데요. 테크윙과 주성 엔지니어링입니다. 테크윙 오늘 주가 흐름이 좋았어요. 물론 상승분을 좀 반납하긴 했는데 장중 신고가를 경신했고요. 기관이 7거래일 연속해서 매수하고 있습니다. 신일섭 소장님의 한 줄 평 먼저 열어볼게요. 제대로 날개를 달았다라고 남겨주셨는데 테크윙, 윙 날개를 의미하신 것 같아요. 날갯짓 앞으로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네, 지금 이 엔비디아가 저렇게 가는데 우리나라 시장 막 60포인트 빠지고 해서 막 열불이 터지셨을 텐데 네. 좀 오늘도 사실 부족하죠. 근데 그 사이에도 계속 신고가 영역으로 간 똘똘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제주반도체, 네오셈, 제우스, 테크윙 얘네는 지금 가공할 만한 상승률을 계속 보여주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얘네들 같은 경우는 개인기로 돌파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제우스는 뭐 로봇도 있고 세정도 있죠. 아까 그 맨 중간중간마다 씻어줘야 되거든요. 그 테크윈 같은 경우에는 이 장비 중에서 핸들러라고 그냥 옮겨주는 장비인데 후공정 업체 제공을 하거나 예를 들어 하나마이크론 같은 데 제공을 하거나 아니면 옛날에 후공정까지 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했으니까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 했는데 제일 비중이 높은 거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근데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뜨고 있거든요. 왜 뜨고 있는지 아시나요? 엔비디아가 처음에 SK하이닉스한테 HBM을 줬죠. 자기네 GPU한테 짝꿍이니까. 그런데 SK하이닉스 걸로도 모자르니까 삼성전자한테 줬어요. 근데 삼성전자한테 줬는데 그래도 모자라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한테까지 갔어요. 지금 HBM이 부족해가지고. 그래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주가가 좋거든요. 그래서 테크윙도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HBM, 그 다음에 엔비디아부터 시작해서 엔비디아 GPU, 그 다음에 HBM 만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그리고 그 밑에 가지 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향 핸들러 장비가 테크윙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잡고 날개를 달고 오르는 거죠,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신고가를 가락률이 높아 보이거든요. 2022년 1월 달에 세웠던 97달러를 지금 84달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동안 테크윙도 같이 가리라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16,000원 이상을 가겠죠. 네, 16,000원까지도 바라보는 테크윙, 시장 부진에서도 개인기로 가고 있는 종목이다라는 긍정적인 판단입니다. 인성익 고문님은 그럼 어떤 의견일지 역시 한 줄 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보시죠. 기관 매수 지속되고 있는데 한 달 누적으로 150만 주다라는 이 숫자의 포인트를 짚어주셨어요. 좀 외국인도 1월 들어 5거래일 빼면 계속 매수를 일관하고 있는데 이거 유의미하게 봐도 될까요? 네, 기관에서는 상당히 많이 사네요. 네. 150만 주 오늘도 매수하면서 한 달
누적해가지고 150만 주 적지 않은 물량이 네. 오늘도 한 16만 주 이상 매수를 하고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뭐 좋게 봐야죠 당연히. 근데 오늘 거래가 좀 많이 터졌어요. 그러니까 거래 터지고도 가는 게 특징적인 게 이제 제주 반도체 같은 게 특징적으로 터지긴 하는데 글쎄요 좀 심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뭐 TSMC가 거의 10% 이상 10% 가까이 지금 급등하면서 오늘 반도체주가 다 올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가 이거 대장주격인 것들이 확산도 되는데 대장주도 확산해서 더 올라가는 그런 양상이란 말이에요. 글쎄 다음 주까지 계속 주초부터 올라갈 수 있을까? 저는 조금 거기에는 의문이에요. 약간 쉬었다 가는 게 맞을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올라가던 종목이 계속 올라가는 거 장이 안 좋으니까 그런 쪽으로 수급이 몰리는 건 맞는데 이제 주가가 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도 많이 올랐어요. 이건 주가가 좀 반등하는 쪽 약간 기미를 보이면은 아무래도 대장주 역할을 하는 것들이 좀 이제 좀 쉬고 이제 확산하는 쪽으로 가지 않나 생각하면은 오늘 거래 터진 거는 전체적으로는 종목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업종에 관계없이 터진 종목들은 좀 조심을 하자. 차익 매물이 좀 나올 수 있다. 이런 쪽에서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크윙에 대한 두 분의 의견이었고요. 자, 그럼 팻말로 역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현 구간에 대한 의견이죠. 들어주시죠. 엇갈렸는데 고문님은 안 산다의 의견, 그리고 소장님은 그래도 사도 괜찮겠다, 시장 부진에도 불구하고 개인기 있는 종목이다라는 관점에서의 매수 의견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주성 엔지니어링, 반도체주가 참 오늘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는데 마지막으로 이 종목을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측면에선 기관이 2거래일 연속, 외국인이 4거래일 연속 매수하고 있는데요. 신일섭 소장님은 이 종목 어떻게 생각할까요? 한 줄 평 열어볼게요. SK하이닉스 라인 타기라고 남겨주셨는데 반도체 소부장 중에서 옥석 가리기 한다면 이 종목에 대한 매력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네, SK하이닉스가 일단 선을 잡았기 때문에 네. 계속 가겠죠. 지금 이렇게 될지 알고 10여 년 전에 그런 선택을 했을 리는 없지만 인생사 세옹지마입니다. 주성 엔지니어링이 삼성전자한테 10여 년 전에 팽당했죠. 그리고 사업이 몰락하기 그 바로 직전에 SK하이닉스를 잡았거든요. 그게 지금 빛을 발하고 있죠. 지금 원익 IPS와 주성 엔지니어링 이거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엄청난 수익 차이가 나버리니까 지금 사실 원익 IPS 주주분들은 너무 억울하죠, 사실은. 원익 IPS와 주성 엔지니어링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증착 장비 업체고 그걸 넘어서 대표적인 장비 업체거든요. 왜냐면 아까 전에 반도체 공정 프로세스를 보시면 노광 식각 분야는 왜 얘기를 안 하나요? 노광 식각은 우리가 범접할 수가 없는 부분이에요. 여기는 노광은 ASML이 잡고 있고 식각은 저기 램리서치가 잡고 있기 때문에 뚫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짐착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가 그나마 세계에서 조금 이름이나마 알려부르는 그 부분이라 원익 IPS 주성 엔지니어링인데 그중에 원익 IPS는 삼성전자 향이고 주성 엔지니어링은 SK하이닉스 향이니까 지금 SK하이닉스 향 HBM을 잡고 그 위에 엔비디아까지 따라 올라가서 지금 이 ALD 관련해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더 강한 거예요. 아까 보셨죠? 확산 공정 영역 공한 다음에 HPSP에 어닐링으로 누르고 그 다음에 거기다 증착을 뿌릴 때 ALD로 눈꽃을 뿌리듯이 조심스럽게 뿌립니다. 그게 ALD인데 거기서 삼성전자 향이냐 주성 엔지니어링이 향이냐에 따라서 저렇게 갈려버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SK하이닉스 향을 지금 잡고 가셔야 돼요. 네. 오늘 DIT도 보세요. SK하이닉스 향이니까 저렇게 강한 거죠. 네. 그러니까 SK하이닉스 향을 잡지 않으면은 지금 굉장히 상대적 수익률에서 박탈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민감하게 선택 안 하시면 미국은 솔직히 민감할 필요 없어요. 네. 아무거나 주소 담아도 그냥 다 비슷하게 가거든요. 우리나라는 민감하게 주소 담지 않으면 같이 바구니로 갈 수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반도체주 안에서도요. 삼성전자 향을 따라갈지 SK 향을 따라갈지 SK 쪽이 더 강한 수익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해 주신 거고요. 자, 마지막으로 인성익 고문님은 그럼 주성 엔지니어링에 대해서 어떤 의견일지 보겠습니다. 실적 기대, 기술적 반등, 실적 전망 어떻습니까? 괜찮아요. 작년 4분기부터 좋아지기 시작했거든요. 네. 올해 1분기 상당히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뭐 CS 2024 하면서 이제 그 디스플레이 뭐 투명 관련 여러 가지 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증착 장비를 하는 회사니까 아마 많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더라도 이게 이제 빠지다가 반도체주가 다 마찬가지긴 한데 딱 122동 평균선 딱 맞고 어제 튀었어요. 그리고 오늘 거래되면서 튀었는데 오늘 거래가 100만 주가 넘었긴 했지만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래량 아니거든요. 그렇다면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워낙 장기적으로 횡보를 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크다니까 반등을 하면은
막 그렇게 물량보다는 어떤 매물대를 확 벗어나면서 확 튀는 그런 양상이 됐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저는 그런 기술적으로도 여러 가지 상황들이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제 빠르진 않아도 일단은 서서히 한번 잠깐 쉬었다 올라가더라도 충분히 승산 있는 종목이다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내용 들어보면은 현 구간에서 매수 괜찮지 않을까라는 저의 짧은 견해를 먼저 예측해 봤는데 실제로 한번 들어서 알아볼까요? 네, 좋습니다. 주성 엔지니어링 두 분 다 현 구간에서 매수 괜찮겠다 일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저희가 정리해 드렸는데요. 두 분과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거고요.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